자, 이번 시간은 채권자 지수권. 채권자 지수권은 뭐 이제 매년 나온다고 봐야죠. 네, 채권자 지수권은 뭐냐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악의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통해서 재산을 빼돌렸을 때 그게 사행위가 되죠. 그것을 채권자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누구를 상대로?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근데 수익자나 전득자도 악이여야지 되죠. 근데 알지 못했을 때는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제척기간이 있는데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된다. 네, 그 되죠. 근데 이것을 법원에 청구를 해야지 되지만 이게 즉 재판상 행사를 해야 되지만 실체법상 권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채권자 취소소송의 성질과 관련해서 이게 취소의 방점을 둘 거냐, 책임재산의 반환의 방점을 둘 것이냐 인데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대적 무효설이죠. 상대적으로 밖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적격은 수익자나 또는 전득자 또 얘기할 수만 있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거나 추가해서 공동 피고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어. 뒤에 가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를 보통 같이 할 건데 취소만 먼저 청구한 다음에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가시면 피보전 채권의 존재인데 이게 금전 채권에 대해요. 특정물 채권은 안 되죠. 특정 채권 자체 보존을 위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면 금전 배상이 되니까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밑에 판례 특정물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이중매매가 문제됐을 텐데 제1매수인이 특정물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죠. 근데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중양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 경우에도 이중양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을 때 손해배상 채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존 채권이 먼저 성립해야 된다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죠. 그래서 사행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 있는 경우, 이제 물적 담보가 설정돼 있을 때는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죠.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되죠. 근데 인적 담보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은 책임재산 보전 제도로서 내 돈 받자고 하는 것인데 저당권이 설정돼서 내가 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피보존 채권의 성립 시기와 관련해서 이것은 원인행위 이전에 발생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그게 사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채권이 먼저 있어야지 되죠. 근데 이게 이전에 성립하기만 했으면 그 뒤에 채권이 양도되고 대항요건을 그 이후에 갖췄더라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대항요건을 사행위 이후에 갖추었다. 요 사례가 계속 시험 문제로 나왔는데 사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우리가 뒤에서 채권 양도를 공부할 건데 채권 양도를 공부하면 이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이 이전되는 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먼저 성립에 대한 예외를 또 인정하죠. 먼저 성립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서
인정하는데 이게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있었고 앞으로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다음에 그게 실제로 현실화됐을 때는 인정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보전 채권이 흠결됐을 때의 문제인데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행사해서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채권자 대위권과는 다르다. 채권자 대위권은 거기서 피보전 채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사자 적격의 문제죠. 그래서 그걸 갖추지 못했을 때는 각하하게 되죠. 여기는 기각이다. 그다음에 사행위가 나와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상 법률행위라고 하고 있죠. 이게 재산상 법률행위다. 근데 그게 법률행위이기만 하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구별하지 않죠. 그리고 특히 또 많이 나오는 게 통정의 표시 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 준법률행위도 될 수 있어요. 준법률행위도 될 수 있다. 다만 사실행위는 될 수 없는 거지.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채권 양도가 사행위가 아닐 때 양도 통지만 사행위로 볼 수 있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재산상 법률행위여야지 되는데 이게 신분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혼인, 입양, 인지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상속 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취소가 인정돼야 될 때가 있다. 그게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는 경우, 이게 재산 분할 핑계로 재산을 빼돌릴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상속 재산 협의 분할을 하면서 이게 이 상속 재산 협의 분할하면서 과수한 분할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달한 부분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될 때가 있네. 특히 그 재산 분할,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에서 그렇다. 그다음에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사행위가 돼야 되는데 사행이 된다는 것은 채무자가 무자력이 된다는 말이다. 채무자의 무자력을 의미한다라고 한다. 근데 그것은 행위실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무자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게 사행위일지라도 행위 당시는 사행위일지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돈이 생기면 그걸 강제 집행하면 되지 굳이 채무자의 행위를 간섭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사행위 대상이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연대 보증인의 행위와 관련해서 연대 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 이런 것들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그냥 그 자력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행위 유형에 따른 사회성의 검토. 원칙적으로 변제는 사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일부 채권자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야 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 이때는 사행위가 될 수 있다. 대물 변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대물 변제도 사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특정 채권자가 통모하여 대물 변제라면 이건 사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대물 변제로 제공하는 행위, 이건 사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보 제공과 관련해서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공해야 될 것이니까. 그러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봐두시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것들 중심으로만 좀 보시면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유일한 부동산일 때만 사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유일하지 않아도 사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보시고 물적담보의 제공과 관련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행위가 된다. 그런데 원래 해줘야 돼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축 건물의 도급이니 저당권 설정 청구권 행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행위가 아니다. 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바꿔서 보면 인적 담보의 부담은 채무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행위가 되죠.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이 나와 있는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이것은 사행위가 된다. 이게 돈으로 갖고 있는 건 빠져나가기 쉽기 때문에 사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이때는 그 피담보 채권액만큼은 책임재산이 아니죠. 그걸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사행위가 된다. 네,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만약에 목적물 가격을 초과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사행위가 아니다. 아예 한마디로 처음부터 책임재산이 아니었던 거죠. 그랬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다음에 이제 약속금 발행과 관련해서 기존 채무 지급을 위하여 했을 때는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근데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됐어. 그때는 사행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과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우리 앞서서 본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행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재산을 빼돌리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사행위가 된다. 그때 그 취소되는 부분은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다. 또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런 경우에도 사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데 미달 부분 그 재산을 다른 형제들한테 법적으로 줌으로써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악의가 나와 있는데 악의는 이때 적극적 의욕이 아니고 소극적 인식만으로 충분하죠. 그래서 특정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는 없어. 그냥 채권자를 해칠 수 있겠구나.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겠구나. 라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 채무자의 악의 이건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채권자가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니까 채권자가 증명해야 된다. 그게 되죠. 그런데 수익자 또는 전득자 채무자의 악의가 있어야 되는데 수익자 또는 전득자도 악의가 있어야지 되죠. 그런데 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수익자가 나 악의 아니에요, 선의예요 라고 증명을 해서 이제 사행위 취소 소송을 막는 거죠. 근데 선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죠.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럼 이제 채권자 취소권 행사 문제가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는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데 직접 나한테 인도해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고가 누가 되느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피고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꼭 재판상 행사를 해야지 되죠. 소송상 공격 방어 방법으로 할 수는 없어. 그리고 채무자를 상대로 하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채권자도 취소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취소권 행사 범위가 나와 있는데, 나번에 원상회복 방법, 목적물 자체의 반환을 해야지 되죠.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 전부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취지
속에는 일부 취소를 해야 될 경우 일부 취소와 가액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액 반환을 명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 네, 소송법적으로 보면 이런 게 이렇게 해도 되나? 처분권자에 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는데 괜찮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할 때 이 사용이익이나 임료 상당액까지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원래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부동산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게 보면 되죠. 우리 채무자가 갖고 있을 때도 부동산 자체를 강제 집행하는 것이지 거기서 뭐 사용이익이 있다거나 또 임료 상당액 이런 게 있었어도 그건 뭐 별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상대적 무효설이죠. 상대적 무효설. 근데 이 상대적 무효설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 이런 데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다. 상대적 무효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자가 가액 배상을 할 때 돌려줘야지 되는데 자기도 채권자면 배당을 요구할 수는 있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행위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이때 다른 채권자가 이 소송을 지게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 이랬을 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권리보호 이익이 없으면 이런 걸 이제 소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송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각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 회복. 이건 모든 채권자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채권자 이익을 위하여. 그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의 소멸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이게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공동담보가 되는 거죠. 공동담보가 된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우선 변제 상계하게 되면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도 우리 채권자 대위권에서 본 거랑 같은 이치죠. 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제척 기간 1년, 5년인데 법원이 직권조사항이죠. 근데 이 제척 기간의 도각에 관한 증명 책임은 상대방이겠다. 취소 채권자가 아니고 수익자는 전득자가 이미 시간 지났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 말인 거죠. 여기까지 채권자 취소권 마치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이 양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다 보느라고 쭉 밀어 붙여버렸습니다.